나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대표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볐던 아시아의 삼손 김주성. 수려한 외모에서 오는 스타성과 함께 실력도 갖춰 차범근 이후 시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창시절을 무명 선수로 보냈음에도 악착 같은 성실함으로 프로가 되기도 전에 드림팀으로 유명했던 국가대표 월드컵 팀의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모두 K리그 베스트 11에 들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클래스를 보여주었던 김주성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김주성은 1966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다가 취미로 시작한 축구에 재능을 보였고 축구부가 있는 속초초등학교로 전학을 떠났는데요. 더 제대로 축구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성수초등학교를 거쳐 성수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아픔도 겪었지만 축구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뛴 그였죠. 그럼에도 작은 체격 때문에 경기에서 배제되는 일이 잦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가까워오도록 무명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유의 악바리 근성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과 운동을 병행하였고 덕분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의 명문팀에는 갈 수 없어서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에 진학한 그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었고 축구협회는 이 멤버들을 주축으로 88 서울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집중 육성을 시작하는데요. 일명 88팀은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고 심지어 1985년 1월 1일에는 친선 경기에서 성인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얻습니다. 박창선, 최순호 등이 버티고 있었던 성인팀을 상대로 김주성은 결승골을 넣었고 스타의 탄생을 알렸죠. 곧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김주성은 당시 차범근, 허정무, 조광래, 최순호, 박병훈 등이 활약하던 드림팀에서 막내였지만 주전으로 도약했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전경기 선발 출장합니다. 비록 팀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있는 죽음의 조에 속해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약 3년 만에 무명에서 월드컵 주전으로 도약한 김주성의 성장세가 눈부셨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아쉬운 성적을 뒤로하고 맞이한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은 결승전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덕분에 김주성은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선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는 아직 프로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막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김주성은 당대 신인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대우로얄즈 팀에 입단하는데요. 원래는 약 1년 전에 이미 유공 코끼리 축구단에 입단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단 1년 만에 주가가 훨씬 올라간 그는 여러 파동 끝에 유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극적으로 대우에 입단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에 곧바로 28경기 10골 4개 도움을 기록한 김주성은 대우가 3년 만에 우승컵을 탈환하는 것에 크게 기여한 후 신인상을 수상하고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됩니다. 이쯤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그는 실력으로도 이미지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났죠. 1988년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결승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긴 머리를 휘날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김주성은 대회 MVP를 차지합니다. 이런 활약에 유럽에서도 그에게 관심을 표했고 오스트리아 리그의 WSG 티롤은 적극적인 영입을 타진했지만 당시에는 군면제를 받은 선수는 5년간 국내에서 뛰며 봉사를 해야 한다는 병역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다가온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황선홍, 홍명보, 이상윤 등의 신인들이 합류하며 기존의 드림팀에서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는데요. 두 번째 월드컵에서 김주성은 전체적으로 주춤했던 팀과 함께 부진했지만 다시 프로축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91년에 리그에서 모든 대회 37경기 14골 5도움을 기록 대우에게 또 우승컵을 안깁니다. 이때 김주성은 89년, 90년, 91년까지 3년 연속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아시아 축구연맹이 아닌 IFFSH라는 기관에서 올해의 선수를 선정했고 이곳은 그 전문성에 있어서 약간의 물음표가 붙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아시아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그가 해외에서 제작한 게임에서 한국을 대표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절을 보내던 김주성은 1992년에 자신에게 다가온 두 번째 유럽 진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VfL 보쿰의 제안을 받아 대한민국 역대 세 번째로 독일 1부 리그에 합류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고 기량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김주성. 하지만 아쉽게도 낯선 무대이자 하위권 팀이었던 보쿰에서 그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고 부상이 겹치면서 주전에서 밀리게 됩니다. 보쿰은 강등되었고 새 시즌에 맞이한 2부 리그에서 절치부심한 김주성은 리그 중반까지 19경기 4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팀은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지만 당시로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많았고 쉽지 않았던 유럽 생활에 지친 상태였던 그였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지 못했기에 94년 미국 월드컵 예선에서도 부진한 활약을 보였고 월드컵 본선 멤버로 뽑혀야 하는지가 약간의 논란이 되는 그로서는 데뷔 이후 가장 아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경험과 클래스가 높게 평가돼 월드컵에 참가하게 된 그는 전성기 시절에 공격적인 자리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헌신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국가대표팀은 또 독일과 스페인이라는 강팀과 한조가 돼 1승도 거두지 못했고 김주성의 월드컵은 무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대회가 끝난 후 독일에 남을지 국내로 복귀할지 김주성은 진지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친정팀인 대우는 그가 떠난 후 계속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기 때문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한 김주성은 독일 생활을 접고 국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국 나이로 30살에 접어든 그는 점점 국가대표로 호출되는 빈도가 줄었지만 덕분에 데뷔 후 처음으로 리그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도 20경기 2골 2개 도움을 기록한 96년에 통산 3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97년에는 부산대우 로얄즈가 2위 전남 드래곤즈를 따돌리고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하자 그 핵심이었던 김주성은 커리어 첫 리그 MVP를 차지합니다.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후에도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한 그였지만 때로는 거친 플레이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1998년에 수원과의 경기에선 상대 선수인 데니스에게 고의로 목을 밟혔지만 팬들은 오히려 데니스를 두둔하고 김주성의 플레이가 평소 너무 거칠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산대우는 안정환, 우성용, 정재건, 마니치, 이민성 등 화려한 멤버들과 함께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었고 김주성도 아직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1999년에 우승 경쟁을 펼치던 중 김주성은 시즌 종료 후 은퇴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즌의 팀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원 삼성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는 커리어 마지막 K리그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고 통산 5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명예롭게 그라운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모두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은 아직까지도 오직 김주성과 유상철 뿐입니다. 은퇴 후 감독으로 활약할 것을 팬들은 기대했지만 잠깐 부산팀의 코치를 맡았을 뿐 행정가로 변신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오래 일해오고 있는데요. 힘들었던 독일 시절을 떠올리면 후배들을 위해 한국 축구에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스타성으로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안정환 등 여러 후배들의 롤모델로서 훌륭한 커리어를 보냈던 김주성, 은퇴 후에도 한국 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계속해서 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